어머니 밖에가 안 보여요? 빨리 앞치마 하세요. 며느리가 내민 것은 꽃다발도 귀빈석 좌석표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 한 장이었습니다. 하객들 앞에 앉으시면 곤란해요. 그 옷차림으로요? 남편 망신이에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부엌에 계시다가 음식 좀 날라주세요. 서빙 알바가 한 명 안 나왔거든요. 어차피 여기 오신 분들 어머니 얼굴 모르니까 그냥 직원인 척하시면 돼요. 아들이 병원장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30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낮에는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밤에는 김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약 한 번 못 바르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홀로 키운 아들의 가장 빛나는 날, 며느리가 건넨 것은 축하 인사가 아니라 앞치마였습니다. 박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30분 This is 후 취임 unacceptable. 직전에 병원 이사장이 You can't just 직접 dismiss this.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This is 300명 하객 unacceptable.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You can't just 말했습니다. dismiss this. 지금부터 이 며느리가 This is 시어머니께 뭐라고 unacceptable. 했는지 You can't just 말씀드리겠습니다. dismiss this. 며느리의 얼굴이 This is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unacceptable. 그녀는 아직 You can't just 몰랐습니다. dismiss this.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This 것을 is unacceptable. 3년간 숨겨온 You 그녀의 can't just 추악한 dismiss 비밀이 this. 곧 터져나올 것이라는 This is 것을 unacceptable.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여러분의 속상했던 마음도 이 채널에서 풀어내고 가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순자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내일이면 아들 준혁이가 대학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하는 날이에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뛰는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순자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옷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10년 전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이었습니다. 곱게 접어둔 한복을 펼치며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거 입으면 되겠지. 아들 병원장 되는 날인데 엄마도 좀 이뻐야지. 순자는 벽에 걸린 아들의 의대 졸업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순자는 지난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준혁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동이 트기 전에 식당으로 가서 밀린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그릇들을 닦다 보면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어요. 하지만 약 한 번 바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오피스텔 청소 일을 했어요. 20층짜리 건물을 혼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쓸고 닦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들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밤에는 김치 공장에서 배추를 절였습니다. 고무 장갑을 껴도 소금물이 스며들어 손이 쓰라렸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10년이 흘렀어요. 준혁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어요. 엄마, 나 자퇴할래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퇴는 무슨 자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일하러 나가는 거 다 알아요. 밤에 김치 공장 가는 것도 알고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혁이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나 공부 안 해도 돼요. 취직할게요. 엄마 더 이상 고생시키기 싫어요. 순자는 아들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을 때린 거였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엄마는 네가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제발 포기하지 마라. 그날 밤 순자는 김치 공장 야간 근무를 하나 더 잡았어요. 잠을 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또 1년, 2년이 흘렀어요. 준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순자는 그 통지서를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준혁이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의사 되면 엄마 손 안 거칠게 할게요. 약속해요.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그 기억이 순자의 뇌리를 스쳤어요. 순자는 현재로 돌아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손은 여전히 거칠었어요. 굳은 살은 더 두꺼워졌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잘 됐으니까 다 보람 있었지 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한 달 전부터 계속되던 기침이 심해져서 동네 병원을 찾았어요. 감기가 오래가나 싶어서 가볍게 생각하고 간 거였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르신, 폐에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 소견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이 지역에서는 성모대학병원이 폐 쪽으로는 최고입니다. 순자는 그 병원 이름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성모대학병원은 바로 아들 준혁이가 병원장으로 취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병원은 없을까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거기가 유일한 대학병원이에요. 장비도 거기가 제일 좋고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바빠서요. 며칠 뒤에 갈게요. 순자는 병원을 나서며 혼잣말을 했어요. 아들 취임식 끝나고 조용히 가야지. 이런 걸로 아들 신경 쓰게 하면 안 돼. 순자는 아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취임식 전날 밤이 되었어요. 순자는 내일 입을 한복을 다림질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펴가며 정성을 들였어요. 꽃집에 들러 아들에게 줄 꽃다발도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취임식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라는 것을요. 취임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한복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이야. 순자는 예약해둔 꽃다발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꽃집 주인이 빨간 장미와 하얀 백합을 섞어 예쁘게 만들어줬습니다. 택시를 타고 성모대학병원에 도착하니 취임식장 앞이 북적거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취임식장 입구로 걸어갔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한소라였어요. 소라는 하객들을 맞이하다가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얼굴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소라가 순자의 팔을 잡고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 왜 여기 오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취임식인데 당연히 와야지. 말은 무슨. 소라가 순자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오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학 총장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재벌 회장님도 계셔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소라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옷 입고 하객들 사이에 앉으시면 안 돼요. 남편 망신이에요. 순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뭐라고? 내가 아들 망신을 시킨다고? 소라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자는 할 말을 잃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소라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천으로 된 앞치마였어요. 식당 종업원들이 두르는 그런 앞치마였습니다. 어머니, 이왕 오신 거 이거 두르시고 음식 좀 날라주세요.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소라가 앞치마를 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서빙 알바가 한 명 안 나왔거든요. 어차피 여기 오신 분들 어머니 얼굴 모르니까요. 그냥 직원인 척 하시면 돼요.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서빙하라는 거야. 소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평생 그런 일 하셨잖아요. 익숙하시잖아요. 그 말에 순자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설거지를 하던 날들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약 한 번 못 바르던 그 시절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쉬지 못하고 오피스텔 청소를 하던 그날들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일해서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의 가장 빛나는 날, 며느리가 건넨 것은 축하 인사가 아니라 앞치마였어요.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 주려고 정성껏 고른 꽃다발이었어요. 빨간 장미와 하얀 백합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게 사람이 할 소리야. 소라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왜 울고 그러세요? 저 지금 바빠요. 하시든지 말든지 빨리 결정하세요. 순자는 꽃다발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라는 혀를 차며 취임식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순자는 비틀거리며 취임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겨우 걸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순자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아들 등록금 없어서 울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울지 않았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던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가 한 번호에서 멈췄어요. 김영숙,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순자는 그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영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수가 나야. 알아, 내 목소리인데. 근데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나 30년 동안 너한테 한 번도 부탁 안 했지. 영숙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그래, 그랬지.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영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부탁이든 들어줄게. 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다 죽었어. 뭐든지 말해.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취임식장에서 내 아들한테 내가 어떤 엄마였는지 알려줘. 영숙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누가 널 울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흐느끼는 소리만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어요. 영숙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전화를 끊고 순자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복도 창문 너머로 취임식장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하객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에 며느리 소라가 서 있었습니다. 병원장 사모님 행세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수가 빨리 와라.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취임식이 시작되기까지 30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30분 후 취임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었어요. 영숙은 전화를 끊자마자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맑은 날이었어요. 영숙의 남편 강태원은 당시 성모병원의 젊은 의사였습니다. 5살 난 딸 수진이를 데리고 병원에 잠깐 들른 날이었어요. 남편이 서류를 찾는 동안 영숙은 딸과 함께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불이야, 불이야. 병원 지하 식당에서 불이 난 거였습니다.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어요. 시커먼 연기가 로비까지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입구로 달려갔어요. 영숙은 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천장이 무너졌어요. 영숙과 딸은 무너진 천장 아래 갇혀버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영숙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딸 수진이가 영숙의 품에서 기침을 하며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영숙은 딸을 꼭 껴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불길 속에서 누군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무너진 잔해를 맨손으로 치우기 시작했어요. 불에 달궈진 철근을 잡는 바람에 손바닥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꺼내줄게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영숙은 그 목소리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순자는 잔해 틈으로 손을 뻗어 먼저 수진이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 영숙을 끌어냈어요. 세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온 직후 천장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세 사람 모두 불길에 휩싸였을 거였어요. 순자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3개월 동안 입원해야 했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순자를 보며 영숙은 펑펑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순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은혜는 무슨,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잖아.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언니만 들어왔어요. 순자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영숙아, 나 부탁 하나만 하자. 뭐든지 들어줄게요. 순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내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영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이런 대단한 일을 왜 숨겨요?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혜 갚으라고 한 일이 아니야. 그냥 사람 살린 거야. 이걸로 뭔가 받으려고 하면 그건 장사지 은혜가 아니야.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그 약속을 영숙은 30년간 지켜왔습니다. 순자와는 그 후로 동네 친구처럼 지냈어요. 영숙의 남편 강태원은 그 후 승승장구해서 성모대학병원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순자에게 그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순자도 물어보지 않았고요. 두 사람은 그냥 오랜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자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탁을 했어요. 그것도 울면서요. 영숙은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당장 성모대학병원으로 와. 강태원이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오늘 이준혁 원장 취임식 아니야? 나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었어? 영숙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당신이랑 수진이 목숨 구해준 사람 기억나지? 강태원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박순자 씨? 그분이 왜? 영숙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취임하는 이준혁 원장이 그분 아들이야. 근데 며느리가 그분한테 끔찍한 짓을 했어. 강태원이 급하게 물었어요. 뭘 했는데? 취임식장에서 하객들 앞에 앉지 말고 앞치마 두르고 음식이나 나르라고 했대. 전화기 너머에서 강태원이 크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그분한테 그런 짓을? 영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강태원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가만 안 둬. 10분 안에 도착한다. 전화를 끊고 영숙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취임식장에서는 소라가 하객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병원장 사모님 행세를 하며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있었습니다. 어머, 총장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국회의원님, 남편이 항상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소라는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공인 양으스댔어요. 아까 시어머니에게 한 짓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표정이었습니다. 취임식 시작 10분 전이었어요. 취임식장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태원 이사장과 그의 부인 영숙이었어요. 이사장의 등장에 취임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오셨네. 원래 안 오신다고 했는데?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강태원 이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임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먼저 복도로 가서 순자를 찾았어요. 복도 끝 벤치에 순자가 축 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영숙이 달려가서 순자를 부축했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영수가 왔구나. 언니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순자가 힘없이 웃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영숙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걱정 마. 우리 남편이 왔어. 다 해결해 줄 거야.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그냥 내 아들한테 내가 어떤 엄마였는지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 근데 그 며느리는 가만 안 둬야 해.
그때 취임식장 안에서 마이크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이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이 순자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언니 가자. 같이 들어가자.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못 들어가. 다리에 힘이 없어. 영숙이 순자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부축해줄게. 두 사람이 취임식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강태원 이사장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일제히 이사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장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이사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이고 이사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취임하는 이준혁 원장의 어머니 박순자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이사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전 이 병원에 큰 불이 났습니다. 지하 식당에서 가스통이 폭발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나이 지긋한 하객 몇 명은 그 사건을 기억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제 아내와 5살 난 제 딸이 무너진 천장 아래 갇혔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기가 가득 차고 불길이 번지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도망가기 바빴어요. 하객들이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사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분이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고 제 아내와 딸을 끌어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분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3개월간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저희한테 은혜를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취임하는 이준혁 원장의 어머니 박순자 여사님입니다. 취임식장이 술렁였어요.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단상에 서 있던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사장이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원장, 자네 어머니 팔에 있는 화상 흉터 본 적 있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 데인 거라고 하셨어요. 이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그날 자네 어머니가 내 가족을 구하다가 입은 화상이야.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사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머니께 며느리 되시는 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장의 시선이 소라에게 향했어요. 소라는 갑자기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에 당황했습니다. 하객들 앞에 앉지 말고 앞치마 두르고 부엌에서 음식이나 나르라고 했답니다. 취임식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300명의 시선이 칼날처럼 소라에게 꽂혔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짓을?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소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소라가 더듬거리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의 싸늘한 시선이 소라를 향했어요. 소라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사장 비서가 급히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비서가 이사장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이사장의 표정이 급하게 변했어요. 뭐라고? 박 여사님이? 이사장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취임식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준혁도 뒤따라 뛰어나갔어요. 취임식장 입구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순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준혁이 달려가서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준혁이에요. 순자의 의식이 가물가물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받은 충격까지 더해져서 몸이 버티지 못한 거였어요. 영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가 아까부터 어지럽다고 했어. 근데 참고 있었나 봐. 준혁이 급히 소리쳤어요. 응급실, 빨리 응급실로 옮겨요.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순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손을 잡고 응급실까지 함께 뛰어갔어요.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순자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초조하게 밖에서 기다렸어요. 30분 후 담당 의사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어머님 상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혁이 급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탈진 증세가 있으셔서 링거를 맞고 계세요. 그건 곧 회복되실 겁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담당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에 다른 게 발견됐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거라뇨?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준혁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종양이요? 어머니 폐예요? 담당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정밀 검사 전이라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준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머니가 왜 하필?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준혁은 비틀거리며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팔을 바라봤어요. 팔뚝에 있는 화상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흉터였어요. 어머니는 늘 뜨거운 물에 데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남을 구하다가 입은 상처였습니다. 그것도 3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다 감당하셨어요? 순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준혁아,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순자가 힘없이 웃었어요.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준혁이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뭐가 미안해. 넌 잘못한 거 없어.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소라 말만 듣고 어머니를 외면했잖아요. 순자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만해. 엄마는 네가 훌륭한 의사 된 것만으로 충분해. 준혁은 어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혼자 짊어진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준혁에게 검사 결과지를 건넸어요. 다행히 초기 폐암입니다. 빨리 발견해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준혁은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이요? 완치가 가능하다고요? 담당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종양 크기도 작고 전이도 없어요. 수술만 잘 되면 괜찮을 겁니다. 준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원장님, 이 수술은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담당 의사가 설명했어요. 원장님이 폐암 수술에서는 이 병원 최고시잖아요. 어머님 수술이니까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 수술은 의료윤리상 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손이 떨리거나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그때 강태원 이사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원장, 내가 특별히 허락할게. 자니가 직접 집도해. 준혁이 이사장을 바라봤어요. 이사장님, 하지만 가족 수술은. 이사장이 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30년 전에 자네 어머니가 내 가족을 살렸어. 이번엔 자니가 어머니를 살릴 차례야.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사장이 덧붙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김 과장을 보조로 붙일게. 자네는 최선을 다하면 돼. 준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병실을 찾아갔어요.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준혁아 왔니? 준혁은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할 말 있어? 준혁은 갑자기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어서 일어나.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순자가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됐어. 무슨 죄송해. 어서 일어나. 하지만 준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면서도 저는 아내 눈치만 봤어요. 순자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잘못한 거 없어.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 그 흉터요. 팔에 있는 화상 흉터요. 순자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뜨거운 물에 데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자가 시선을 피했어요. 그게 뭐?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 목숨을 구한 건데. 그것도 이사장님 가족을요.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혜 갚으라고 한 일이 아니니까.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 자랑 한 번 안 하시고 고생도 혼자 다 하시고. 순자가 아들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엄마는 그게 당연한 거야. 자식 키우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수술 제가 합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네가 어떻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이 수술은 이 병원에서 제일 잘해요.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겠어? 엄마 수술하는 거 힘들지 않겠어?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30년 전에 어머니가 불길 속으로 뛰어드셨잖아요. 남 살리려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살릴게요. 반드시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컸어? 준혁이 어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어머니, 저 의대 합격했을 때 기억나세요? 순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날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데.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 올렸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약속했잖아요. 의사 되면 엄마 손 안 거칠게 해드린다고. 순자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랬지. 준혁이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그 약속 지킬게요. 수술 끝나면 어머니 손 거칠어지게 하는 일 절대 안 시킬게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알았어, 알았어. 울지 마라.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담당 간호사 윤지연이었어요. 지연은 순자가 입원한 첫날부터 친딸처럼 순자를 돌봐온 간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저녁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연이 밝게 웃으며 약을 건넸어요. 순자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네가 없었으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텼겠니? 지연이 수줍게 웃었어요. 어머님, 별 말씀을요. 저는 당연한 걸 한 건데요. 준혁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연이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밤늦게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고 힘들 때마다 손잡아주고 농담으로 웃음 짓게 해주었습니다. 준혁은 지연에게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순자가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지연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몰라. 진짜 친딸 같아. 준혁이 지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 씨. 지연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혁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 앞에 섰어요. 순자가 이동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알아. 우리 아들 믿어. 준혁은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의 손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어요. 30년간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쏟은 모든 것이 손끝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암세포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순자가 눈을 떴어요. 가장 먼저 본 것은 수술복 차림으로 곁을 지키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아, 어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암세포 다 제거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엄마 손 안 거칠게 해드릴게요. 그 약속 지킬게요. 순자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고마워. 병실 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순자의 수술이 성공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준혁은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저랑 같이 사세요. 순자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됐다. 내가 여기서 뭐라고 살아.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싶어요. 30년 동안 혼자 사시게 해서 죄송해요. 순자는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알았어.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어쩌겠니. 그렇게 순자는 아들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 소라였어요. 소라는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인상을 썼습니다. 밥상에서도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라가 준혁에게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준혁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 소라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모시는 거 나는 반대야. 준혁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뭐라고? 소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싫어.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소라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당신이야 어머니 아들이니까 좋겠지. 나는 남이야.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취임식 날 네가 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잊었어? 소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그때 일이잖아. 계속 그 얘기만 할 거야?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것도 내 때문이야. 암 발견된 것도 그날 스트레스 때문이고. 소라가 발끈했어요. 내가 암을 만들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안 내보내. 싫으면 네가 나가. 소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랑 못 살겠으면 네가 나가. 소라가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이혼하자. 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소라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쉽게 이혼에 동의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로 이혼한다고? 준혁이 소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눈치를 봐야 해. 취임식 날 네가 한 짓 잊을 수가 없어. 소라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알았어. 이혼하자. 대신 재산 분할 확실히 해줘야 해. 소라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위자료 5억에 이 아파트 내 이름으로 해줘. 준혁이 비웃음을 지었어요. 꿈깨. 한 푼도 안 줘. 소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법적으로 재산 분할 받을 권리가 있어. 준혁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소라가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뭔데? 준혁이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사진을 본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준혁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3년 동안 병원 행정팀 김 과장이랑 만난 거 다 알아. 소라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준혁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흥신소 써서 조사했어. 사진이랑 녹취록까지 다 있어. 소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3년이야. 3년 동안 바람 피운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어머니 내보내라고 해? 소라가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야. 준혁이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닥쳐. 변명 듣기 싫어. 소라가 펄쩍 뛰었습니다. 당신도 잘못 있잖아. 맨날 병원에만 있고. 준혁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법원에서 보자. 이 증거 다 제출할 거야.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위자료도 못 받잖아.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위자료도 못 받고 재산 분할도 못 받아. 네가 유책 배우자니까. 소라는 무릎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소라는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소라가 갑자기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순자가 놀라서 소라를 바라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라가 두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이가 없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소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사장님 부인이랑 친하시잖아요. 이사장님께 좀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그제야 며느리의 속셈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나한테 빌고 있는 거야?
소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이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순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라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취임식 날 기억나? 소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가 나한테 앞치마 내밀었지. 소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그날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객들 앞에 앉지 말고 음식이나 나르라고 했지. 직원인 척 하라고 했지. 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자가 소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순자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당장 나가. 소라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소라가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고개를 돌린 뒤였습니다. 소라는 빈손으로 집을 나섰어요. 3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순자의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소라의 외도가 인정되었어요. 3년간의 외도 증거 앞에서 소라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라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한 채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판결이 나던 날 소라는 법원 복도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준혁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어머니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자가 텔레비전을 끄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 준혁이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벌써? 준혁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벌써가 아니라 사실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오래전부터? 누군데?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지연 씨요. 어머니 입원했을 때 담당 간호사였던.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지연이? 우리 지연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지연 씨는 저랑 의대 동기였어요. 순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의대 동기? 그럼 왜 간호사를 하고 있어?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의대 2학년 때 집안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졌대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의대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간호학과로 편입했대요. 그래도 의료 쪽 일을 하고 싶었다고.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아이도 고생 많이 했구나.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만에 같은 병원에서 다시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반가웠는데. 순자가 물었어요. 근데? 준혁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입원하셨을 때 지연 씨가 정성껏 돌봐주는 거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랬구나. 지연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다시 결혼해도?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마다. 지연이 같은 아이면 내가 두 손 들고 환영이지. 준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칠 후 준혁은 지연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지연이 순자 앞에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순자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연아, 어서 와. 얼굴 보니까 반갑다. 지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순자가 지연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입원해 있을 때 친딸처럼 돌봐주던 그 아이였습니다. 밤늦게까지 곁을 지키고 힘들 때마다 손잡아주던 아이였어요. 순자가 지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연아, 네가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면 정말 좋겠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연아. 지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뭐 하세요? 준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거렸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네, 할게요.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기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착한 며느리가 생기는구나 싶었어요. 한편 강태원 이사장은 준혁을 불렀습니다. 이 원장, 병원장 취임건으로 할 얘기가 있네. 준혁이 이사장실로 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사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자네를 정식 병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해. 이번엔 제대로. 준혁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이십니까?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어머니 수술 성공시킨 거 이사회에서 다들 봤어. 실력도 인품도 충분해.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사장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취임식에는 자네 어머니 꼭 모셔와. 귀빈석에 앉으시게.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취임식 날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새로 장만한 한복을 입고 취임식장에 갔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앞치마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귀빈석 맨 앞자리에 순자의 이름표가 놓여 있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모인 가운데 취임식이 시작되었어요. 준혁이 단상에 올라 취임사를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 덕분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준혁이 단상 아래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3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준혁이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김치 공장에서 일하던 그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약 한 번 못 바르던 날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하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0명의 기립박수가 취임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곁에서 예비 며느리 지연이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순자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취임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순자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 사이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어요. 자, 웃으세요. 순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 취임식이 있고 1년이 지났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4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준혁과 지연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순자는 양가 어른 중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았어요. 새로 장만한 연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5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였어요. 병원 직원들, 의사들, 그리고 이사장 부부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 주례는 강태원 이사장이 맡았어요. 이사장이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주례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사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주례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객들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병원에 큰 불이 났습니다. 제 아내와 5살 난 제 딸이 불길에 갇혔어요. 취임식 때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들은 하객들도 있었고 처음 듣는 하객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이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한 여자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제 가족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끝까지 제 아내와 딸을 끌어내 주셨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사장이 순자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그분이 바로 오늘 신랑의 어머니 박순자 여사님이십니다. 500명의 하객이 일제히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순자가 쑥스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이 마저 말했어요. 박 여사님은 30년 동안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에게도요.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은혜를 갚으라고 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사람을 살린 거라고요. 이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분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사장이 순자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하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드릴 게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데? 준혁이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새집 열쇠예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집? 무슨 새집? 지연이 옆에서 설명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드리려고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순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다. 나는 그냥 지금 있는 데서 살면 돼.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살고 싶어 하시던 아파트 있었잖아요. 순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혁이 말했어요. 학교 앞에 있던 양지바른 아파트요. 어머니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셨잖아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가 그걸 기억하니?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언젠가 저기서 살면 좋겠다고. 순자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랬지. 그때는 꿈도 못 꿨는데. 지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생겼어요. 저희가 거기로 마련했어요. 순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30년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희 신혼인데 돈 쓰면 안 돼. 지연이 순자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인테리어도 다 해놨어요. 한번 보시기만 해주세요.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한번 보기만 할게. 다음 날 순자는 새 집에 가봤어요. 현관문을 열자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따스한 볕이 가득 들어왔어요. 정말 양지 바른 집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어요. 깔끔한 가구들, 따뜻한 색깔의 벽지,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이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집이에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김치 공장에서 배추를 절였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약 한 번 못 바르던 날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오늘 이렇게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한편 단골 슈퍼에 들렀다가 소라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슈퍼 주인이 순자에게 말했어요. 순자 씨, 그 며느리 있잖아. 한소라.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요? 슈퍼 주인이 혀를 끌끌 찼어요. 요즘 완전 쪽박이래. 바람피던 남자도 도망갔대.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슈퍼 주인이 말을 이었어요.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대요. 완전 쫄딱 망했다더라고.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두는 법이지요. 순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다음해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순자의 새 집에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연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주 데리고 왔어요. 순자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순자가 손주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가 순자를 보고 방긋 웃었어요. 할머니다. 할머니.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휴, 이쁜 것. 할머니 닮았네. 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머니 닮으면 어떡해요. 순자가 손주를 꼭 안으며 웃었습니다. 닮아서 좋지. 이렇게 이쁜데. 온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손주를 안고 창가에 앉았어요. 30년 전 새벽 4시에 일어나던 그 고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던 날들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이게 행복이구나. 순자는 손주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아기가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의 고생이 모두 잊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순자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다. 진짜 행복은 이렇게 찾아오는 거구나. 순자는 손주를 꼭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30년간의 모든 눈물과 고생이 녹아내렸어요. 이제 순자에게는 진정한 행복만이 남았습니다.